예, 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서 재미있는 우리 칼럼 비판에 대한 다시 또 반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너무 그 상대방이 교수님 수준에 맞지 않는 분이셔서 사실 그냥 재밌게 우리 이번에 그 강에 대해서 특히 이제 보에 대해서 제대로 복습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시죠. 예, 예. 모르면은 또 그럴 수 있으니까요. 모르면은 그렇죠.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 치고는 너무 용감해서 또 네, 제가 또 이걸 보는 사람들한테 재밌게 하기 위해 가지고 네, 네. 그걸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할 거는 이 파워포인트인데요. 뭔가 하면은, 자, 제목을 제가 이렇게 경제성 조작 범죄 조력자가 되고 싶나,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역시 화끈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 칼럼을 이제 이렇게 비판했던 거. 그게 너무 저도 이 궤변에 혀를 차게 한다.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한다. 이러니까 저도 조금 자극이 됐죠.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제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에 이제 뭐 호수 각종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정책 결정이라는 그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스템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가, 수질 관리에 대한 과제를 할 때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돈의 현재가와 미래가, 또 할부금 뭐 여러 가지 대안 비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게 나옵니다. 어떻게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느냐, 이제 그걸 하는데 그 중에서 환경에서 해야 되는 거는 뭐냐, 비용 효과 분석이거든요. 여기에 그렇죠. 대해 가지고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지난번에 했던 그걸 딱 연이어하면은 뭐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 하면서 뭐 수량이 줄어들어 수질이 나빠졌고 강바닥에 모래톱과 잡초만 무성해졌으며 개천 생태계가 큰 강을 지배하게 됐다. 녹조 발생은 물 흐름과 무관하며 영양 물질과 수온에 좌우된다는 교과서적 사실만 확인했다 하니까 여기에 이제 반발하는 걸 제가 녹조에 대한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네. 이제 뭐 하나 내가 또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게 우리의 강에 볼을 열면은 당연히 수량이 준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걸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게 우리 강의 본래 모습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 세종시가 있고 세종보가 있는데 볼을 여니까 물이 다 빠졌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게 이제 우리 강의 본래 모습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강의 본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이란 말하고 제자연화란 말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자연이란 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의 간섭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연화라는 것은 뭔가 하면 완전히 인간의 간섭을 제거할 수 없으니까 과도한 간섭을 제거하는 과정을 우리가 제자연화라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한강 옆에 사람이 살고 또 건강 옆에 사람이 사는데 완전 자연으로 못하죠. 사람이 사라지지 않고는. 근데 이제 과도한 간섭을 제거하는 걸 우리가 제자연화라 그러는데, 이분은 지금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도시가 생기기 전에, 댐이 만들기 전에 우리나라의 강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낙동강 같으면 안동까지 배가 들어가고 영산강은 나주까지 배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광주시라는 이런 큰 도시가 생기고 150만이 되는 도시가 생기고 여기에 농경지가 어마어마한 농경지가 생겨가지고 물을 끌어서니까 이래 된 거죠. 이렇게 됐는데 이걸 다시 이제 4대강 사업을 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름답습니다. 맞죠? 그죠? 네. 이렇게 요게 바로 제자연화예요. 원래 이렇게는 안 되지만은 지금 비슷하게 한 거예요. 볼을 만들어가 물을 채우고 이것보다는 이게 필요하고
홍수도 막고 수질도 개선하고 물도 사용하고 하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를 해체하는 사람은 요걸 빼가지고 이렇게 해놓고는 이것도 보기가 귀찮다, 없애야겠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 1번, 2번, 3번, 4번 같으면은 그 얘기는 원래 우리 강의 본래 모습은 1번이지 2번이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이분은 지금 뭔가 하면 이게 2번이 우리 강의 모습이다. 그걸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많은 지금 4대강 보호 해체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이게 우리 강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지. 이게 원래 왜 이래 됐느냐? 사람이 살면서 물을 끌어쓰고 위에 댐 만들고 농업용수 끌어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 원래 모습대로 자연과 비슷하게 하려고 재자연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렇게 이걸 했고, 근데 이렇게 맞다는 거죠. 그 강 전문가들은 이게 우리의 원래 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이게 우리의 강 몰라 바보들이죠,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더 큰 거는 이제 오늘 얘기는 이거예요.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거죠. 이 위원회는 단 3개월 만에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축산보를 해체하고 나머지 백제보와 성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적용된 경제성 평가는 방법도 엉터리였을 뿐만 아니라 보를 해체하면은 소수력 발전만 손실을 보고 수질, 수생태, 친수, 홍수 조절 등의 편익이 생긴다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었다. 보는 그대로 두는 것보다 이 사람 하는 반발이 뭔가 이거예요. 보는 그대로 두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이 훨씬 편익이 크다. 이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비용 편익 상관없이 아무런 쓸모가 없고 생태계 파괴만 하는 보는 해체하는 것이 맞다.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뭐 하나 뺨 따고 맞아서. 그래서 보십시오. 이걸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경제성 분석 결과에. 여기에 완전 범죄가 다 있어요. 여기 보면은.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해체를 공주변은 다리만 남아놓고 보를 해체하고, 세종보 해체하고, 축산보 해체하고, 백제보 상시 개방, 성청보 상시 개방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봐요. 여기가 비용이고 여기 편익이에요. 편익인데 소수력 발전만 손해를 보고 나머지기는 다 좋아진다. 근데 가끔 또 마이너스 수질은 또 나빠진다는 것도 있고 뭐 대충 막주기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뒤에 다시 좀 더 설명할게요. 이 사람들이 이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보해체 결정을 하고 말입니다. 전혀 강의 논문 한 편 안 내본 사람. 이런 사람은 좀 안타깝지요. 뭔가 하면 공무원이라 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가지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자기 나름대로 개구리 잡다고 온 사람도 있고 뭐 경제학 하다고 온 사람도 있고 별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4대강 보해체 저지 범국민연합에서 그다음에 한국기독교 총연합에서 고발장 서를 갖는 거죠.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근거로 했는가 하면은 말입니다. 이거 지금 아마 이번에 밝혀야 돼요, 이게. 금강 영산강 하천시설 관리 방안에 대한 사회 경제적 분석 연구 보해체 결정을 했는데, 내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보면은. 보십시오. 이거예요. 이걸 수행한 사람도 다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저걸 해야 돼요.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3개월 만에 말이에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 경제학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봐요. 2012년 12월부터 2019년 3월 10일 3개월 만에 이것을 해체하는 것이 맞다. 근데 이게 엉터리로 한 거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요 사람이 저거예요. 연구 총괄 책임자예요. 총괄 책임자인데, 이분이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다는 건 자기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직, 이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이게 검찰에서 불러가 조사하면 다 나와요. 내가 검사라도 이 정도 범죄는 내가 다 찾아낼 수가 있지. 보십시오. 이게 뭐라면 헌법에 공용물 파괴죄, 수리방해죄, 직권남용죄, 업무상 배임죄, 뭐 이런 거 되니까 이제 국고 손실,
엄청난 돈을 지금 날린 거죠. 근데 어떻게 잘못했느냐, 뭐 이렇게. 이게 바로 경제성 분석한 거예요. 이 볼을 해체하면은 해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 평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뭐야? 비용 편익 분석으로 했는데 비용 편익 분석은 할 수가 없어요. 환경에서는. 비용 그럼요. 효과 분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비용 편익으로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보호 해체 들어가는데 비용. 보호 건설할 때 80% 든답니다. 그 80% 갖고 보호 건설하고 하나 없애는데 114억, 뭐 532억, 415억, 또 무슨 438억, 이게 남의 집, 뭐, 그것도 아니고 나라 돈을 가지고 250억 하고, 보를 해체하면은 이제 다른 데 가서 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물 가져오는 비용, 이런 것도 추산했는데 물이 어디 있는지 말이에요. 해가지고 하고, 비용은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편익이라는 게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수질이 좋아진다, 얼마나 좋아지며, 그 좋아지는 돈이 얼마나 되면, 이거 모르는 거죠. 근데 요거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비용 편익 분석이라 해가지고 BC 분석 여기에 효과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하니까 이게 비용보다도 효과가 크다. 요 세 개가 1보다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를 해체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비용 효과 분석으로도 해야 되는 걸 비용 편익 분석으로 한 것도 잘못이지만은 이것도 조작된 거죠. 왜 조작됐느냐 한번 봐요. 볼을 해체하면은 수질과 수생태계가 나빠지는 게 확실했는데 전부 좋아진다. 또 얘만 하나 백제보는 또 수질이 좋아진대. 대국 나빠진다. 마국인 거죠. 대국 네. 마국이고 홍수 조절하려고 볼을 만들었는데 볼을 해체하면은 홍수 조절 잘 된다. 그죠? 말도 그리고 안 되죠. 요런 거는 이제 다리를 없앨 때문에 교량 때문에 이제 이게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보니까 이제 다리는 살려두자 뭐 하고 말이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소수력 발전은 이제 발전을 못 하니까 이게 제법 돈이 되는데 이걸 또 마이너스로 하고 마이너스 이게 요것만 빼고는 다 이게 잘못된 거지. 엉터리로 된 거지. 근데 왜 엉터리 되는가 한 번만. 또 하나가 뭐냐? 친수라는 게 이게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봐요. 강을 요렇게 있다가 요래 가면은 친수라는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이걸 더 좋아한다. 아, 그쵸. 뭐, 그 글 쓰신 분은 더 좋아하시죠. 네. 그 강가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린대 이러더니. 그게 바로 아, 친수거든요. 악취나고 뭐 그러는데 뭐 그런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예, 변태스러운 이러면 냄새 취향이 나요, 있으실 수도 냄새. 있죠. 냄새 나고 서울에 말이에요. 한강에 보 열어봐요. 잠실 수중보 열어봐요. 어우, 악취가 풍긴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데 이 엉터리 짓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봐요. 전부 다 수생태계도 좋아지고 한다 했는데 요 얘만 이제 백제보만 수준이 나빠진대. 근데 한번 봐요. 요거 특히 또 이 세종보 같은 거는요. 조그마한 보예요. 그런데 막 이 보를 해체하면은 생태계가 엄청 좋아진대. 또 얘는 축산보는 말이에요. 이 돈이 기국마국이야. 청촌보하고 이보다 5배 정도 많아진대. 4~5배 정도 많아져. 네, 조작의 향기가 막 이렇게 막 솔솔 풍기죠. 올라오고 그게 있습니다. 내가 검사라도 이게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 보시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뭔가 하면은 공주보하고 백제보는 말이에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야. 그런데 내가 이제 보의 크기를 다 이게 비교하게 해가지고 세종보는 570만 토였는데 공주보하고 백제보가 있는데 공주보보다 백제보가 커요. 그렇죠. 근데 백제보는 또 수질이 좋아져요. 말이 안 되죠. 죽산보가 이게 커요. 근데 죽산보는 또 이게 백제보하고 죽산보하고 비슷해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285고 얘는 플러스 1000이에요. 아휴, 기본적인 이 물리적 거짓말을 엉터리 짓을 법칙도 해서요. 이 말을 했고, 이걸 이제 처벌받아야 되는 거지. 자기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짓. 거기다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황당한 편익 계산법을 했어요. 설문조사로 돈을 환산하는데, 환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이걸 또 있잖아요. 한번 봐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400양 수개별,
무리용 부담금 대상 거주지역 만 19세에서 59세 이하, 60세 넘으면 인간도 아니야, 이게. 빼뿌리고, 자기들도 했다고 다 또 보고서에 내놨어요. 내가 다 청구한 거죠. 그런데 또 더 웃기는 건 뭔가 하면은 전체 3,000명을 했는데 한강에는 보고가 3개 있거든요. 그 1,200, 1,500명을 하고 낙동강에는 보고가 8개 있는데 500명만 하고 하여튼 이건 다른 용도로 쓰다가 이제 끌어간 거예요.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이 사람들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지금보다도 수생태계, 수위, 물놀이에 적합한 걸 이제 따져가지고 현재 수질, 수생태, 수위, 그 다음에 강가에 놀러 가는 친수공원, 친수기는 강변공원이나 시설에 만족하느냐 묻고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앞으로 좋아지거나 나빠진다고 할 때 지금 내고 있는 물이용 부담금, 이건 뭔가 하면 저거예요. 수돗물 값이에요. 수돗물에 물값, 물이용 부담금을 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한 100톤당 170원 정도 내요. 앞으로 한 170원보다도 얼마 좀 더 낼, 수질이 좋아진다 그러면 더 낼래? 아니면은 뭐 안 낼래? 뭐 이런 거 나빠진다면 적게, 적게 낼래?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willing to pay예요. 지불 의사에.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쓰는 건데 여기서는 이게 환경에서는 수질에 쓸 수도 없어요. 한강물이 지금보다도 BOD가 5인데 이것이 4가 돼가지고 수질이 좋아진다. 돈 얼마 더 낼래? 누가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설문조사를 하겠어요. BOD 5하고 뭐 4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도출을 위한 지불 수단으로 무리용 부담금을 활용했으면 이것도 자기들이 당당하게 보고서 다 넣어놨어, 이거 내가. 금액 변화는 현재 부담금에 비해서 지금부터 이제 변화 없는 것부터 변화 없음 30% 줄이고 15% 줄이고 30% 증가하고 15% 증가로 설정을 해가지고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물어가지고 금강에는 보가 3개니까 3분의 1로 하고 영산강은 보가 2개니까 2분의 1, 기여율을 n분의 1 해가지고 한번 봐요. 예를 들어 금강 세정보의 수질 수생태 지표 변화량을 적용하여 금강 수계 편익을 추정한 후 이 중에서 3분의 1만을 세정보의 편익, 세정보의 편익, 공주보의 편익, 백제보의 편익 n분의 1로 했다는 거죠. 이걸 그래 믿으라고 보십시오. 아까 저랬죠. 60세 이상은 인간도 아니고 지금 농사 짓는 사람 대부분 60세 이상이에요. 이걸 했고, 그 다음에 뭐하느냐? 이 무료용 부담금을 내는 지역에다가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이제 인구 비례로 할당 표집을 했다. 그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 가지고 또 나이대로 뭐 40대, 30대, 50대, 뭐 20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근데 문제는 더 웃기는 거는 이거예요.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이걸 한 사람 팀이요. 11월 18일, 11월, 2018년 11월부터 시작했어요. 연구 자체는 뭔가 하면 12월부터 했어요. 근데 조사는 여기 먼저 돼 있어. 이것이 보니까 무료용 부담금으로 다른 걸 용도로 했던 걸 그냥 꺼내와 쓰는 거죠. 엉터리 짓을 한 거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이거예요. 무료용 부담금 대상 지역이 말이에요. 금강 같으면은 이제 금강물을 먹는 있잖아요. 지역을. 근데 여기가 뭔가 하면 세종보, 백제보, 공주보 해체하려고 그러는데 전주시, 군산시도 들어있고 왜냐하면 금강물을 먹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아, 영산강도 이게 완전히 거의 국민을 알기를 바보로 아는 거고 제가 이걸 상세하게 다 잡아요. 영산강도 보세요. 뭐 영산강에 보의 물은 누가 쓰는가 하면은 그 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쓰잖아요. 순천시가 왜 나오고 광양시가 왜 나오면 말입니다. 무안군이 왜 나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더 웃기는 거는 이거예요. 그 무료용 부담금은 누가 내느냐? 우리 수돗물 먹는 사람들이 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어떤 일인가 하면은 해당 수계의 물을 생활이나 공업용수로 공급받는 최종 소비자는 누구나 부담을 내야 하지만 농업용수는 제외된다. 왜냐하면은 농사 짓는 분들은 전통적으로 이 물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제외된다. 그 농업용수로 주로 쓰는 보의 물을 세정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보 4개 있잖아요. 다 농업용수예요. 그 농업용수 쓰는 사람은 설문 대상도 아니에요. 그게 뭔가 하면 엉뚱한 사람들은 질문을 해가지고 지불 의사를 유도했다. 이 말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더 코미디 같은 거는 이거예요. n분의 1의 코미디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가 많으면은 편익이 줄어들잖아요. 해체 못 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게 금강에도 보가 한 4개쯤 있었으면 해체 못 하고 영산강도 보가 한 3개쯤 있었으면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그랬기는 이게 초등학생도 이런 일을 안 할 건데 이 대학 교수 박사라는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국민 속이는 걸 지 맘대로 속인 거죠. 이거 이번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맞다고 잘했다고 지금 조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최정보는 주로 뭐냐 하면은 경관용이거든요. 최정보에 보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의 도시를 만든다고요. 멋지네요. 멋지게 만들었다고요. 만들었는데 최정보의 주 기능은 뭐 농업용수가 아니에요. 뭐냐? 경관용이거든요. 근데 경관, 세정보의 최고 가치는 경관인데, 어? 근데 여기에, 보십시오. 어? 열어놓고 있잖아요. 어? 열어놓고, 이게 멋진, 이게 우리 강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이, 희한하죠? 경관 효과는 무시해가지고 봐요. 아예 여기에 경관에 대한 편익도 없어요. 이게 이래 되면 더 좋아지는 건지, 더 나빠지는 건지, 이 항목도 아예 없어요. 이 짓을 했다니까요, 보여. 다시 말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비용 편익 분석도 잘못 엉터리로 했고 이것은 비용 효과 분석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비용 효과 분석이라는 게 뭔가 하면 CBA가 이게 뭔가 하면 비용 편익 분석이고 CAA가 비용 효과 분석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CBA는 뭔가 하면은 들어가는 비용은 돈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도로를 해체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뭐 하수처리장을 짓는데 얼마 들어가고 또 나오는 결과도 돈으로 환산을 가능해요. 이게 CBA예요.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그런데 비용 효과 분석은요. 뭔가 하면은 이게 코스트는 돈으로 환산이 되지만은 나오는 결과는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수질이 얼마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뭐 이런 거예요. 수량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얼마나 줄어드냐 이거예요. 그 보해체 비용은 돈으로 환산되지만은 거기에서 수질이 얼마나 좋아지고 나빠지고 생태계가 좋아지고 나빠지고는 돈으로 환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료용 부담금으로 가지고 물었던 걸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지 맘대로 한 거예요. 특히 여기 돼 있어요. 환경, 보건, 교육 분야에는 CBA를 하지 말고 CEA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수질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공기가 맑아지고 이런 것들 말이에요. 특히 보건도 마찬가지는 우리가 보건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람이 건강해졌다. 그 돈을 어떻게 따져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서 교육에 얼마나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교육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왔는지 돈을 어떻게 따져요, 이게? 이걸 따지겠다고 시작한 거예요. 그냥 여기에 이런 게 다 내가 쓴 책에 나와 있다니까요. 내가 외국에서 배워온 거 가지고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이런 분야가 없어가지고 배워온 걸 내가 다 낱낱이 이제 다른 대학에서도 보고 하라고. 우리나라에 하수 처리하는 사람들, 상수 처리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런 걸 관리하는 강과 하천과 강, 호수와 저수지, 하구, 항만 이런 분야에 잘 없어가지고 내가 책을 써가지고 그걸 다 이런 게 다 들어있다고. 아까 이제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 하면 안 되고 비용 효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용 효과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봐요. 비용은 돈으로 효과는 돈으로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자 대비 효과를 비교하는 몇몇 대안을 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최저 비용을 들여가지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찾는 게 바로 이게 비용 효과 분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강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 가지고 이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저거예요. UNEP에서 이거 뭐 코스트 이펙티브네스 CEA를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choose most effective mean to reaching pre-target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에 가장 비용이 적게 되는 방법이 뭐냐. 그 여기에 무슨 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라든지 인구를 조절한다든지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고 또 뭐 그 예로 가지고 수인성 전염병 문제 그다음에 여기에 그 산업단지의 대기 오염이 얼마나 배출되는 걸 어떻게 줄이고 다 뭐야 UNEP 같은 데는 다 CEA를 쓰는 거죠 이게. 이 뭐예요? 그 하나 예를 들면 이거예요. 달성하라는 수량, 수질, 수량, 생태계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 마지막에 가지고 내가 수질을 한강의 수질을 얼마나 좋아할 거냐, 한강의 수량을 얼마나 늘릴 거냐, 생태계를 얼마나 건강하게 할 거냐를 하나의 목표를 일단 먼저 정해놔요. 정해놓고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수 처리장을 건설하는 게 좋냐, 댐을 건설하는 게 좋냐, 하천을 정비하기 좋느냐. 그럼 하수 처리장 건설하는 돈이 얼마 들어가고 댐 건설에는 얼마 들어가고 하천 정비에 얼마 들어가는데 목표는 똑같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중에 이걸 선택하는 게 바로 CEA예요. 그게 정책 위반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기도 하지만 사실 예. 그 외에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CBA를 적용을 해요? 말이 그, 안 그, 되죠. 그것도 말이에요. 엉터리. 그리고 또 저게 뒤에 나와요. 뒤에 이게 이 사업이 분명히 수질이 좋아졌고 보를 해체하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딱 증거가 나왔어요. 나왔으면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알고 저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반성도 안 하고 또 옆에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어? 이 엉터리 같은 소리야. 그 설정된 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최저 비용, 이 안을 선택하는 게 바로 CEA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 하면 CEA 대신 CBA를 적용해가지고 보해체를 조작했고 국가시설물을 파괴한 이 범죄 행위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해가지고 지금 조작을 한 거 아니에요. 이 범죄 행위죠, 이게. 나는 이번 정부에서 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처벌은 뭐 검사들이 분량 부르면 알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나왔을 때 조선일보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이분이 그 환경 전문 논설위원회예요. 이분이 그렇다니까 보해체 경제성 평가 거의 조작 수준이다. 거의 조작이 아니고 완전 조작이 완전히 엉터리짓 한 거지. 근데 이걸 보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저는 쓸데없이 제 쓴 칼럼을 제가 그나마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리고 보의 효과를 알리기 위해 가지고 그러나 큰 칼럼을 줘가지고 말이에요.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뭐 혀를 찬다 그러고 앉아가지고 모르면 가만히 있지 이래서 되겠냐 이거죠. 네, 근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또 엉뚱한 소리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렇게 또 맞죠? 재밌게도 웃고 반박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예. 그거는 좋은 것 같아. 그걸 하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있지. 반박 안 해주니까 안 해주면 그냥 뭐 잘 알아들었구나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예, 어, 오늘은 여기까지 또 하고 또 한 네, 번 더 남았어요. 네, 네. 끝이 없는데 저는 정말 그 정책 위반자 그리고 미래의 정치 꿈나무들은 예, 반드시 수질 관리에 대해서 예, 최소한의 기초 상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전에 아니, 그 중국의 왕들도 강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황제가 될 그렇죠. 수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잘 이해를 하고 현대적으로 적용을 했었을 때 대한민국이 보다 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강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그냥 팍팍 박아줘야 되는데, 예. 우리 박석순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한 특강 한 5번만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안 아니 근데 되네요. 오늘 박선영 선생님은 그 환경부전공을 영어 선생님이 환경부전공을 하면서 오늘 네. 상당히 고급 과외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머릿속에 그냥 쏙쏙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예, 교수님. 예.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죠. 네, 예, 예. 또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예.